22년간 왕 생활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인 장수왕은요, 지금 걸친 왕이기 때문에 광개토 왕은 제가 4세기에 썼고 아들 장수왕은 5세기에 쓰는데, 서기 413년에 그러니까 왕위에 올라가지고요 491년에 죽어요. 왕 생활만 78년을 해요. 왕 생활만. 그래 장수왕이야. 우리나라에서 왕 생활을 가장 오래 한 사람이에요. 1등, 2등은 조선시대 영조대왕. 광개토 대왕은 북쪽으로 뻗으면 시베리아예요. 옛날에 그 시대의 시베리아는 못 쓰는 땅이죠. 지금은 엄청나게 좋은 땅인데 그 당시에는 못 쓰는 땅이에요. 그래서 시베리아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장수왕은 아버지와는 달리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오면 가장 탐나는 땅이 어느 땅이에요? 백제가 가지고 있는 한강변이죠. 그래서 백제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쓴 장수왕의 정책을, 이름을 적어라 하고 단답형으로 나면 남진정책이에요. 무슨 정책이요? 남진정책. 네? 자, 남진정책으로 처음 한 게 뭘까요? 평양으로 일단 천도를 해요. 그 이전에는 압록강변에 국내성이라는 곳에 수도를 가지고 있었죠. 그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를 했어요. 이때부터 고구려는 진정한 농업국가로 들어간답니다. 그 이전까지는 농업만 가지고는 먹고 살기 어려운 산악지대의 좀 과격한 나라였어요. 자, 평양천도를 한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오겠죠? 그럼 어느 나라하고 전쟁이 붙겠어요? 백제하고 붙겠죠? 백제의 계로왕하고 전쟁이 붙어가지고 백제의 수도는 한강변의 위례성이었는데 지금의 강동구 풍납동 이쪽. 그런데 그 위례성을 함락시키면서 계로왕을 개같이 죽여버렸어요. 이번에는 백제의 왕이 죽었어요. 자, 어디를 점령했을까요? 한강, 상하류를 전부 점령했겠죠? 한강 유역을 확실히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남한강 유역이라고 표현을 해요. 남한강 유역, 유역 점령. 남한강 유역까지 점령했다는 건 북한강까지 완전히 점령했다는 거죠. 그럼 한강 전체를 점령했다는 거죠. 그 백제가 찌그러지면서 고구려의 국경선이 남쪽으로 쭉 내려간 지도가 나와요. 몇 세기 지도예요? 5세기 지도예요. 이해 가나요? 자, 그러면 너무 좋아서 얘들아 비석 하나 세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남한강 유역, 지금의 충주지방에, 충청북도 충주지방에 비석을 세웠어요. 그거를 무슨 비석이라고 그래요? 충주 고구려비라고 그래요. 이 충주 고구려비는 누구의 업적을 기린 거라고요? 장수왕의 업적을 기린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근데 어느 나라 비석인지 너무 찾기가 쉬워요. 왜? 고구려자가 비석 이름이 들어가거든. 충주 고구려비. 옛날에는 중원 고구려비라고도 그랬어요. 자, 5세기 고구려의 남진정책 장수왕 이해 가나요? 5세기 시험 문제는 요거 하나가 대상이에요. 이해 갔나요? 장수왕의 남진정책만 알면 5세기는 끝이야. 자, 이제 6세기로 가겠습니다. 또 100년 가네요. 왔다 빠르다. 자, 6세기로 가면 되게 복잡해져요. 왜? 삼국의 정식 쟁탈전은 6세기부터거든요. 6세기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고 삼국의 힘을 과시하고요. 7세기에 가서 삼국 통일이 되는 거니까. 6세기에는 시험에 출제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잠깐 보실래요? 선생님 봐요. 삼국시대를 출제하시는 선생님은 4세기를 출제할 것이냐 5세기를 출제할 것이냐
6세기를 출제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고구려 출제할 것이냐 백제를 출제할 것이냐 신라를 출제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 안 하세요. 왜? 고구려도 우리나라요, 백제도 우리나라요, 신라도 우리나라요, 가야도 우리나라예요. 정식으로는 사국시대거든요. 전부 우리나라들이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일어난 일들을 출제하지 어느 나라의 일을 특정적으로 출제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세기별로 해주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2세기에 날 거는 뭐밖에 없다? 진대법. 3세기에 날 거는 고유왕, 백제. 4세기에 날 거는 백제의 근초고왕과 서기 400년 5세기로 넘어가기 직전에 광개토왕과 내물왕과의 관계. 그리고 5세기에는 장수왕의 남진정책. 이게 출제 소재예요, 선생님들이. 자, 6세기로 갈게요. 6세기는 아주 중요한 삼국시대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 노란 걸로 썼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6세기는 신라의 시대예요. 누구의 시대다? 신라의 시대다. 6세기는. 자, 그러면 아까 4세기는 누구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백제. 5세기는요? 고구려. 6세기는요? 그렇죠. 잘했어요. 그렇게 전성기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백제에서 고구려로, 고구려에서 신라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결국은 신라가 삼국통일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신라의 전성기를 보기 전에 백제가 거의 망해가죠. 누구한테 작살나서? 5세기에 장수왕한테 작살나서 거의 망해가죠. 죽어가죠. 그러니까 다시 되살리려고 한 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수도가 함락됐죠. 지금 수도가 누구 땅으로 들어갔어요? 백제의 수도가 고구려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어디로 이사를 가느냐? 쫓겨가지고 웅진으로 가요. 웅진이 지금 어디예요? 공주, 충청남도 공주. 그래서 웅진시대의 6세기, 웅진시대. 웅진은 어디라고요? 충청남도 공주. 웅진시대에 꼭 기억할 왕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무령왕이에요. 무령왕. 무열왕이 아니에요. 무열왕은 삼국통일하는 신라의 왕이고, 무령왕. 요 양반은 나라를 다시 추스려야 되겠죠. 어디로 천도해서? 웅진으로 일단 선대왕이 천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웅진에서 나라를 되살리기 위해서 22담로를 설치해요. 들어봤나요? 학교 수업에서 22담로. 담로가 뭐예요? 성이라고 생각하면 돼. 성. 한자로 성. 우리말로 담로를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쓴 거예요. 담로. 그래서 22개의 성을 백제의 각처에 쌓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에 왕족을 파견해서 다스렸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그 성주를 가장 믿을 만한 왕족, 자신의 친척을 성주로 파견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22담로를 쌓고 왕족을 파견해서 다스렸다라는 기록이 나오고요. 두 번째, 여기 첫 번째고, 두 번째, 문영왕이 죽은 다음에 묘를 만들어 주겠죠. 누구의 묘인지 아니까 릉이죠. 그래서 문영왕 릉은 그 양식이 한반도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나요. 문화사에서. 우리나라는 돌무지 무덤이죠. 거의 돌로 돼 있잖아요. 전부 다. 돌무지 돌방 무덤, 돌무지 덧널 무덤, 뭐 이래서 거의 돌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요 문영왕릉 하나만큼은 돌이 아니라 벽돌로 되어